그렇기 때문에 도이 에이지는 영업으로 회사를 키워낸 사람의 노하우는 그닥 좋지 않은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 그리고 다독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된 책을 골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죠. 가만 생각해 보면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좋은 거는 제대로 된 책을 잘 골라서 많이 읽는 거겠죠. 오늘은 독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독서 방식에 대해서 어쩌보면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 권 책을 읽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요. 워낙 책을 읽지 않던 사람인지라 약간의 강박관념도 있긴 합니다. 일을 처리하듯이 이런 책들을 읽어 나가고 있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독서는 원래 그다지 재밌는 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루 시간을 쪼개서 굳은 의지로 읽어 나가는 거죠. 마음 한켠에는 스마트폰에 가득한 흥미로운 영상 그리고 이미지를 보고 싶죠. 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들은 책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 고수들의 미니멀 독서법이란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자는 도이 에이지입니다. 슬로건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네요. 권수, 속도에 연연한 것은 하수의 책 읽기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 세상을 놀라게 한 그들의 아이디어는 책 속의 한 줄에서 시작됐다. 우선 이 책의 저자 도이 에이지는 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뭔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경제 경영서를 읽으라고 얘기를 해요. 마냥 다독하고자 하는 거는 하수들의 독서법이라 말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독서를 하더라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재미를 위한 독서, 그리고 배움과 투자 측면에서의 독서였습니다. 소설을 읽는 건 재밌어요. 탄탄한 스토리도 있고요. 흥미로운 요소가 가득하죠. 전형적으로 재미를 위한 독서입니다. 소설을 읽을 때는 2일 정도면 완독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요. 재밌게 술술 읽혀 나가니까요. 이번에는 경제 경영서 얘기를 해볼게요. 재밌는 기승전결의 스토리보다는 팩트와 지식의 나열입니다. 어려운 단어 그리고 사례들이 가득하죠. 전형적인 배움과 투자를 위한 독서입니다. 한 권을 읽기 위해서는 일주일이 소요될 수도 있고 15일이 소요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도이 에이지는 재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의 독서를 추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책에서 소중한 한 줄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 한 권에는 많은 분량의 이야기와 지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줄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문장이 있다면 그걸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흐름을 꿰뚫는 통찰력 있는 문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독서 중에 밑줄 긋는 행위에 대해서도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능동적인 독서를 했다는 측면이죠. 단 한 줄이라도 줄을 긋고 내 의견과 생각을 메모했다면 뭔가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는 책을 다시 읽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매우 빠르게 읽을 수 있거니와 내가 어떤 부분에 중요도를 두고 읽었었는지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제 생각은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별뜻 없이 그 어떤 밑줄이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책이 좋았던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책 중간중간에 좋은 명저들을 계속해서 소개해주는 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국내에서 미발간된 책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당장 엑셀 파일을 열어가지고 읽고 싶은 책 리스트에 적어두고 싶기는 한데 너무 아쉬운 거죠.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책이라면 언젠가는 꼭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엑셀에다가 적어뒀습니다. 저는 경제경영서, 그리고 마케팅, 세일즈 관련 책들을 보면서 노하우나 간접 경험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 측면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제가 독서를 꾸준히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다른 블로거들이 책 리뷰하는 것들을 종종 보곤 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발굴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세일즈, 영업 관련된 비법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영업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의 탁월한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큽니다. 인력의 공백이 생기면 기업 실적 그리고 매출이 꼬꾸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이 에이지는 영업으로 회사를 키워낸 사람의 노하우는 그닥 좋지 않은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울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품성과 인성은 분명히 배울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경영을 떠나서 인간 삶에서 기본 덕목이라 생각하는 것도 있죠.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점을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결과를 보지 말고 원인을 보자 였습니다. 땡땡땡 회사가 성공했다, 성장했다, 상장했다, 이례적인 영업이익을 냈다. 이건 단순 사실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결과일 뿐이죠.
여기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 노하우는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껏 책을 읽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과만을 보면서 감탄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왠지 멋있으니까요. 왠지 가슴이 두근거리니까요. 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저한테 큰 영감을 줍니다. 지혜를 얻는 순간이었어요. 성공한 회사의 멋진 모습 이면에는 분명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든 회사 창업 때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동네 구멍가게 수준으로 매출액을 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실패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얘기를 두 문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차피 어려운 시간 쪼개서 읽는 책이라면 이 정도는 의식하며 읽어야 하는 게 맞겠다. 전 세계적인 명저들은 왜 한국에는 미발간일까? 오늘은 도이 에이지의 책 그들은 책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에 대해서 리뷰해보고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리뷰를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소중한 지인 5분께 오늘 내용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